저를 소개를 했었어요. 두 사람이 해결 국산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날 끝나고 저녁을 같이 한 분이 이렇게 술을 취했는데 어떤 분이 저 앞에서 앉아서 하는 소리가 보는데 옆전에 무슨 해결을 국산을 하냐? 옆전에 무슨 해결을 국산을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해결료가 하나 깨지면요. 원자력 발전소를 닫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가 하루 쉬면은 한 20억 원이 날아갑니다. 하루 쉬면요. 그러니까 한 달만 놔두면 한 600억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료를 사다가 쓰는 것이 훨씬 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해결료가 깨진다고 전제하면 한 달에 해결 교섭적으로 한 달이 걸리는데 600억이 날아가는데 너희들이 해결을 국산해서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정말 뭐 화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 돌아와가지고 지금부터 저 탐한테 그랬어요. 어제 이런 말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80년대에는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80시간씩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밤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창시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엽전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었었어요, 사실은. 그런 오기가 발동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사실 원전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서경수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가로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흉상이 원자력 연구소에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 과학자 흉상을 세운 게 그게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서경수 박사 흉상이 원자력 연구소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88년에 돌아가시고 89년에 해결 국산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해결 주식에서 탄생을 했고 90년에 저기 정부의 건의를 했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국 원자력 연구소 간판을 다시 바꿔 달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겠습니까? 그 9년 동안 우리 잊어버렸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언론에 글을 쓰면서 치욕의 지혜의 창시 개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국 표준형 원자로는 85년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95년에 95%의 목표 달성이었습니다. 95년에 95% 목표 달성. 근데 95년에 사실 우리가 그걸 성공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발전소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한국 표준형 원자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울진에 가 보시면 그 한국 표준형 원자로가 삼성이 한국 표준형 원자로 들어가 보시면은 얼마큼 잘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할 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 장관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돈이 얼마 되면 4천억이 들었었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하는데 4천억 원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우리 것으로 짓지 않고 외국에서 도입해 주면 6,500억 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건설함으로써 6,500억 원을 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벌써 6개가 한국 표준형 원자로니까 그 말도 4조가 넘는다는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D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미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4천억 들어서 한 기에 6,500억 원을 절약하고 그거 벌써 6개 줬고 앞으로 계속 이제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지을 텐데 천문학 술제에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많은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95년 그 무렵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 그 개발팀을 한전으로 보내라는 그 압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우리가 1년 내내 대보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전도 사람이 안 가겠다. 자기들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보내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97년 1월 달에 650명, 원자력 연구소 650명이 한전으로 갔었습니다. 한전 산업기관으로. 그래서 코펙을 하는 데는 350명 가고, 해결 주식에서는 120명 가고, 또 환경관리센터에서 650명이 가서, 그 당시 원자력 연구소 완전히 그 해체 2기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뭐가 시비가 됐냐면, 도대체 한국 표준형 원자로가 있는 거냐. 굉장히 시비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자력, 한국 표준형 원자로 시초를 잃지 않았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통일원에 총정책평가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회의 갔더니 서울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보고 아주 언짢은 표정으로 이러냐고 그냥 장박았어요. 네. 지금 언론에 떠들고 있는 한국 표준형 원자료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읽고, 이런 그 아주 그 기분 나쁜 어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국산차, 그랜저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차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다니는 그랜저라고는 현대차가 국산차입니까? 미국차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 역시 대학 교수가 머리가 좋은지, 이제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표준형 원자료가 있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표준형 원자료가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검증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 한 440개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가 탑 10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로가 또 바다에 한 400개 들어있습니다. 바다에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 또 핵 구축함, 이런 데 이제 원자로가 많이 실려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한 400개 정도, 바닥에 한 700개 정도 있는 걸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 잠수함에 있는 그런 원자로는 조그만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700개 있고, 또 연구용 원자로가 이제 연구용 원자로라는 것이 전 세계가 400개. 그래서 한 500개의 원자로가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해결을 국산화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핵물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해결을 국산화를 하면서 아직도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라늄 농축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지금 우라늄 농축비로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돈을 해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2004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우라늄 농축을 했대서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소장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1년 동안 국내 언론하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경험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99년에 이제 소장이 되고, 제가 이제 평생 핵물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사실 꿈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농축을 하는 게 꿈이라면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북한 때문에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참 저희들로서 굉장히 섭섭했던 그런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시무식을 딱 마치고 나는데, 우리 연구소에 레이저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소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수학하고 물리학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이 우라늄 농축이 아니고 다른 금속의 농축을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금속부터 농축을 하면 굉장히 고가품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이 다 끝나고 한 10여 년 했었어요. 그 실험이 다 끝나고 그 실험실을 폐쇄를 당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 이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시설이거든요. 수백억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번 하십시오. 그 참 고민을 했어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국제사에 약속을 해서 안 하겠다고. 근데 이게 분명히 나중에 마성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참 고민하다. 그럼 하자.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하게 된 결심이 된 이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시설을 완전히 스크랩해서 버리면은, 이제는 우라늄 농축이라고 하는 그 기본 연구할 수 있는 마지막 게임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기술이라도 갖고 하자. 그리고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에 딱 두 페이지 리포트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왔는데, 우라늄 235라는 것이 자연의 0.7%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5%가 되면 핵연료가 되고, 가령 90% 이상 되면 핵무기가 됩니다. 근데 이번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3번 실험했는데, 첫 번째 실험이 12%가 농축이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실험은 77%가 농축이 됐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구나. 놀랐고, 또 하나는 그
그 일을 더 할 수 없는 그 약소민족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를 놓고 한참 생각하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